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대한민국 현무5가 첫 공개되며 헤즈볼라를 친 이스라엘 무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낼 수 있는 항공 미사일에 세계 외신이 경악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정도의 수량의 현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막강한 방산 무기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려 1990년대 초기부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정하는 전 세계 국제법적 메커니즘의 방해를 모두 이겨내고 대한민국 같은 후발주자가 독자적인 미사일 전력과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의 추정 수량은 무려 6천만여 발 정도이며 단 5년 내에 6,500발 이상 보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해온 행보로 본다면 7,000발 이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무 기술력은 180km 사거리를 가졌던 현무원부터 시작해 5,000km 사거리까지 늘어나 버렸으며 탄도 중량은 초기 0.5톤이었으나 개발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9톤 이상 탄두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미국 군사 전문기관에서 우려를 표하며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차세대 군사무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매년 국방비의 거의 8%를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무려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탄도 미사일 전력 분석 기구인 CSIS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9위권 순위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세계 5위권을 달성하여 큰 폭으로 성장했고 K9 자주포부터 시작해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천무 미사일 발사대는 무려 만톤급에 육박하는 초대형 구축함들과 공격형 잠수함들을 폭발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산 군사위성을 통한 현무 미사일의 목표물 파괴 설정으로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한국군 내에서 자력으로 현무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미사일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기 시작한 이후 독자적인 현무 미사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고 비로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미사일 생산 라인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무6 개발 소식과 함께 그 강력한 위력에 대해 추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영기관인 인민일보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과대평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봤자 결국 생산수단이 열악하고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보여주기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에 따르면 중국이 가진 둥펑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물론 보유 수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중국 언론은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미사일은 제1가는 극비 전력입니다. 관련 정보가 극단적으로 적고 그마저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라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 규모를 짐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의 경우 국방백서에서조차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게끔 미사일 전력을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 상황은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현무 개발 완료 선언과 함께 현무5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에 깊게 관여 중인 고위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현무5 양산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예하 부대 등에 최대 200여 발 이상의 신형 현무5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다수의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연간 최대 70여 개 이상의 현무를 생산할 수 있다고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좀처럼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속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더라도 현무급의 탄도미사일을 1년에 70기나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생산력이 기본 상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대만과 비교해본다면 얼마나 한국의 전력이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제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현무6와는 체급부터 사용 목적까지 모두 다르니 생산력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만제 미사일은 사거리 약 800에서 1000km에 도달하며 유사시 중국의 산샤댐을 파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항 미사일인 현무3와 비교했을 때 성능차는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과 대만의 생산력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요. 현무3 미사일의 보유량을 현무2와 비교해봤을 때 탄도 미사일인 현무2의 보유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을 대입해보면 대략 800력이 남짓의 현무3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사거리 1000에서 1500km에 육박하는 현무3가 2010년 실전 배치에 돌입했고 이후 1년 뒤에 곧바로 손원 1급 잠수함에 탑재된 채로 발사 대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만제 미사일보다 3배 이상 많은 생산량입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격차인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대만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량을 늘리겠다며 향후 5년간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미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막대한 물량의 군사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비축 물자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의 미사일 생산량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자성에 목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 의회가 공개한 감사를 통해 밝혀낸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평균 장거리 대함 미사일 조달률은 40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닥난 비축 물자를 메우려면 최소한 1년에 200에서 250기의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탄도 중량과 사거리는 다르지만 그나마 현무5와 생산 난이도를 비교할 만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비록 현재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군사 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제네시스에 의해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간 80기 ICBM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ICBM급 미사일의 평균 생산량이 9기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서방의 제재와 전문 인력 구조, 산업 장비 공급 문제 등으로 계속해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미사일 기술 선진국들이 국력 대비 턱없이 모자란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빨리 신형 현무 미사일의 대량 생산 능력을 보강해 한 발짝 더 빠르게 치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군사력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바로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질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반만 년간 한민족 모두가 함께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키워져 이제는 한민족의 DNA 속 습성으로 자리 잡아버린 후천성 방어전투가 본능에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어전쟁이라면 이골랐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승승장구만 보아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인데요. 특히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 현황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방위력 증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각종 국산 미사일을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최초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는 점과 함께 주로 외국에서 들여왔던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을 이제는 우리 국산 무장으로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수입한 F-15K, F-35 전투기의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 이상의 인티연동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미사일의 비밀 소스 코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좋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미사일 개발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KF-21 전투기에 당당히 장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독침 무기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하도록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체계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무장 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자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전체적으로 두꺼운 외형으로 제작된 것도 내부 무장창을 최대치로 설계하기 위해 중앙 동체까지 미사일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므로 비행 능력에서 높은 저항을 받는 외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나마 F-35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단발 엔진을 장착하면서 근접 전투 능력과 선회력을 갖출 수 있었는데요. F-35 전투기도 중앙 동체에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운영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의 스펙은 길이 3.8m에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 포탄 한 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는 공기역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흡입구 형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자주국방을 실현시켜줄 내부 무장창 체계와 독자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의 무장 성능 개량을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사거리 800km 이상, 마하 4 이상의 초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만의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F-35 전투기에 장착되는 내부 무장창은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 2발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경우 이보다 작은 1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의 유도포탄 1발과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국산 내부 무장창은 길이 4.5m, 폭은 3.85m, 깊이는 0.9m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은 기본적으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장착이 되는 구조이며 여기에 지상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경우 유도 폭탄 1발을 장착하는 형태로 운영될 시 2000파운드급의 유도 폭탄이 적용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2개씩 이어 붙여진 무장창의 도어를 중심에서 외부로 이중으로 잡히도록 설계되어 비행시 내부 무장창이 열리더라도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중앙 동체 하부에 장착되지만 내부 무장창 위쪽으로 공기흡입구가 지나가고 좌우엔 랜딩 기어 장치가 붙기 때문에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중앙 동체 면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구성하게 되면 기체의 기본적인 외부 내구 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를 통해 무장 능력과 비행 능력 그리고 기체 보조 수명과 비행 항력까지 다양한 핵심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 중에 무장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개방했을 경우 내부 깊이가 너무 깊게 되면 안쪽에서 압력차로 인해 무장이 떨어지다가 다시 위로 올라와 전투기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안쪽에 설치된 다양한 파이프와 항전 장비 송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열고 비행하는 동안 강력한 비행 저항이 기체 골조에까지 손상될 수 있기에 스텔스 형상을 적용한 전투기가 아니면 내부 무장창을 구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왜 스텔스 전투기가 극소수의 국가만이 개발 가능한 전투기이며 현대 최첨단 군사기술력의 산물이라고 언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고도의 설계 기술이 필요하며 은밀하게 적에게 항공무장을 발사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을 갖춘다면 어느 국가나 탐날 만한 무기체계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이에 맞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군은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순식간에 타격해 폭파시킬 수 있는 초장거리의 미사일을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궁한 자주국방을 위한 KF-21 전투기 성능 개량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경쟁기체를 압도할 성능의 강력한 국산 미사일을 KF-21 전투기에 직접 장착하여 무장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을 격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 요격도 어렵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이미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직경은 400여 밀리미터, 사거리는 250km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산 타우러스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개발도 순조로운데요.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대전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대지 능력 이전의 공대공 미사일 능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기존 내부에만 장착이 가능했던 공대공 미사일 설계안이 지속적인 경량화를 거치며 KF-21 전투기의 동체에 총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미사일 내부에 능동형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탄두는 고폭탄 형식의 파편형 탄도로 단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적군의 전투기를 완벽하게 격추시켜 버릴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미사일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 유도 로켓 모터를 탑재, 미사일의 출력을 높여 마하 4 이상의 속력을 달성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로켓 엔진은 고체 로켓 부스터와 추진 엔진을 병용함에 따라 기존 고체 로켓 엔진의 추력 대비 유효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었으며 미사일 성능에 표기된 800km의 사거리는 고고도 상태에서의 사거리를 뜻하므로 저고도에서는 공개된 사거리보다 약 200km 정도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미사일 내부에는 A사 레이더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는데요. A사 레이더와 미사일이 연동됨에 따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자신이 발사한 KF-21 전투기로부터 지속적으로 목표물에 대한 위치를 수시로 전송받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발사 방향을 수정하며 목표물을 격추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스텝다운 항법 장치를 적용해 초정밀 유도 방식으로 적 전투기를 빠르게 찾아낸 뒤 순식간에 격추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원거리의 적 전투기를 향해 발사 시위를 솟구친 다음 아래로 하강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트랩다운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간에 로켓 연료가 떨어져서 높게 모터가 중단되더라도 관성과 중력에 의해 더욱 멀리 날아갈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의 속력은 마하 4 이상 넘어서야 하며 무게는 1.3톤 이하로 소형화를 진행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탑재, 미사일 탑재 중량이 알맞게 미사일의 크기가 조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육군 전력에서부터 화력 측면에서는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이를 항공무기에도 투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대한민국의 무력이 날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